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걸 때 파워 드라이브 쫙쫙 거는 게 대부분 다 그런 비율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지용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훈련, 연습할 때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드라이브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호인분들한테 또 레슨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공의 포물선을 높게 그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기술이 축적이 돼서 낮은 것도 하면 좋지만은 일단 기본 베이스는 내가 공을 높게 띄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트는 뭐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네트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제 이 방법은 옛날에 제가 선수들 지도할 때도 그렇고 좀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던 그런 연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기존 네트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네트를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더 네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연습하면은 아무래도 네트가 높은 상태에서 포물선을 그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더 높게 그려야 되겠죠. 근데 네트가 높아서 포물선을 높게 그리는데 그거를 가다가 이 똑같은 네트는 높아졌는데 테이블은 길이는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높게 그리면 그만큼 멀리 날아가니까. 근데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높은 네트에서도 충분히 테이블 끝에 떨어뜨릴 수 있는 감각과 임팩트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트가 거의 한 1.5배? 1.5배 정도 높아졌어요. 근데 이 정도 높아진 상태에서 처음에는 드라이브 거시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처음에는 연결로 연습하지 마시고 이제 구장마다 그 로봇이 있으면은 로봇이 이렇게 계속 뱉어주게끔 하고 천천히, 대신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나오게 해서 네트를 이렇게 높여놓고 하나씩 내가 이렇게 포물선을 높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드라이브를 연습해 주시면 이제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이 오면은 약간 붙지 마시고 테이블에 조금 어느 정도 조금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둬서 충분히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쭉. 그러니까 포물선을 높게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스윙을 멀리 뻗게 되고 멀리 그려주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네트를 할 때는 그냥 네트에 걸리겠지만은 이거는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포물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걸었는데 네트에 맞는 거 뭐냐면 그만큼 좋은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높게, 포물선을 높게. 그래서 임팩트가 약하면 공이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놓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참고하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 공이 네트를 높인다고 해서 이거를 루프로 걸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런 연습도 하면 좋지만은 이제 이런 연습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 임팩트에서 약간 회전보다는 제낀다고 하죠. 제끼는 임팩트인데 그거를 높게 그리면서 마지막에 나가지 않게 딱 잡아주는 그런 연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루프로 걸려고 하지 마시고 제끼더라도 충분히 공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프 말고 제끼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물론 루프 연습하셔도 좋아요. 루프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끼는 연습. 결국은 이 완성도가 높은 드라이브는 루프보다는 나중에 제끼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들지 마시고 하체가 충분히 내려가서 강하게 두껍게 제껴놓고 마지막에 눌러놓는 느낌. 근데 그게 이제 포물선이 낮게 가는 게 아니고 높게 가면서 해주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걸면서 내가 지금 이 높은 네트를 넘기면서 선을 이쁘게 그리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돼야 돼. 제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드라이브에 그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드라이브 7, 때리는 거 3. 그러니까 약간 드라이브 회전성을 7을 주고 약간 때리는 거에 3 정도의 힘을 줘야지, 여기서 임팩트가 됐을 때 공은 러버에 접지가 돼서 공이 올라가고, 근데 그 때리는 성분이 3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실려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데 회전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가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떨어져서 뻔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때리듯이 걸면은 공은 어떻게 되냐면요. 회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가다가 이렇게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거실 때 공이 날리는 분들은 뭐냐면 드라이브하고 때리는 거의 비율이 7대3이 아니고 때리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공이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느낌상 드라이브 7, 때리는 거 3. 그 정도가 뭐냐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걸 때 파워 드라이브 쫙쫙 거는 게 대부분 다 그런 비율이에요. 만약에 회전만 있으면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이런 거는 거의 지금 때리는 거 없는 100%의 루프 드라이버예요. 그리고 이거는 100%의 때리는 거고, 이거를 적절하게 7대3 정도로 섞어줘야지 회전은 먹으면서 공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파워는 있고. 이 7대3의 비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7대3이 안 되고 여기서 만약에 때리는 비율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공이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거고, 드라이브의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파워는 실리지 않고 회전만 먹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뿅 드라이브라고 하죠. 뿅 드라이브.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드라이브를 제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네트를 높였다고 해서 스윙을 더 이렇게 올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스윙 궤적은 네트가 낮을 때하고 높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내가 더 공을 그리는 느낌을 더 약간 높이 그려준다는 느낌을 하셔야지, 네트가 높아져 있다가 스윙을 올리면은 또 이거는 공이 다 날아가게 되니까는 스윙을 올리기보다는 똑같아요. 내려가는 건 똑같고 마지막 피니시까지 똑같지만은 내가 이 공의 선을 그 느낌 되게 설명으로 하긴 애매하지만은 이거를 본인이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선을 더 높게 그리고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 네트를 딱 이 상태로 연습하다 네트를 딱 낮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드라이브가 굉장히 좀 쉬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스윙을 절대 올리지 마시고 느낌만 내가 더 포물선을 조금 한 네트 반 개 정도 더 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네트를 높인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가 지금 네트를 낮췄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네트가 거의 네트가 평균적인 네트보다 지금 더 낮아 보여요. 제가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굉장히 진짜 네트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네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아까 높을 때의 그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공은 더 높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높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네트가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네트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는 네트를 높여서 드라이브 연습하시고 또 적응이 되면은 또 낮춰서 연습하시고 또 드라이브가 조금 선이 좀 불안하다, 날린다 그러면 또 높여서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분명히 좋은 구질의 질이 높은 구질을 구사하면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드라이브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